붉은 사과의 계절 지나간 여름의 열기가 채 사라지기도 전에 김해 외곽 낙동강을 따라 흐르는 안개 위로 시원한 가을바람이 불었다. 이제 곧 사과 수확의 계절이다. 한진아 한씨 72세는 새벽녘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렇게 사과가 열리는 철이 오면 지나게 된 세월이 유독 더 무겁게 느껴지곤 한다. 예전엔 남편이 곁에서 농사일을 함께 거들고 아들이 마당 가득 뛰어다니며 아버지 손에 묻은 흙을 궁금해하던 시절. 이젠 마당엔 고요함만 남았고 넓디 넓은 과수원은 온전히 진아의 손에 달려 있었다. 진아는 슬쩍 커튼을 젖히며 아직 어둑한 밖을 내다보았다. 젖은 풀냄새, 사과잎에서 떨어지는 이슬방울, 그리고 이미 수확을 기다리며 붉게 물들어 있는 탐스러운 사과들. 그녀는 자주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사과나무들이 없었으면 어찌 살아왔을까.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뜬 지도 언 15년. 그날 이후 진아의 하루는 단 한 번도 순탄치 않았다. 아들이 서울에서 학업을 마치고 어렵게 김해로 내려와 가족 농장을 잇겠다고 선언했을 때도 한편으로는 고마웠지만 또 다른 두려움은 여전했다. 대신 옆집이 부러워할 정도로 총명하고 능란한 며느리를 얻게 되었다. 조은지, 부산에서 은행에 다니다 아들과 결혼해 시골로 내려온 젊은 여자. 도시 여자치고 손재주도 좋고 무슨 IT, 쇼핑몰?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낯설면서도 신기했다. 오늘도 은지는 새벽부터 부스럭거리며 마당에 나가 있었다. 이른 새벽인데도 과수원 여기저기 사과 바구니를 들고 옮기는 은지의 모습이 보였다. 진아는 몇 번이나 취급주애라고 일러두었지만 은지는 묵묵히 잘도 해냈다. 은지야, 그렇게 무거운 건 내가 옮긴다 했잖니. 어머니, 괜찮아요. 저 힘세잖아요. 사과는 부드럽게 다루면 되죠. 하하하. 밝게 웃으며 사과를 정리하는 며느리를 바라볼 때마다 진아는 미묘한 감정이 올라왔다. 고마움? 아니면 불안감? 농장일에 서툴 것 같았던 도회적 며느리가 오히려 진아보다 더 능숙하고 부지런해서 가끔은 자기가 엉뚱하게 구식 노인네에 불과한 건 아닌가 스스로를 의심하곤 했다. 아침 햇살이 과수원 일항을 천천히 적시기 시작할 무렵 사과 수확이 한창 진행됐다. 멍든 사과, 벌레 먹은 사과, 색이 옅은 사과는 별도로 골라내고 당도가 좋은 사과는 온라인 주문용 박스에 담았다. 진아는 주름진 손으로 사과를 한 알 한 알 만지면서 중얼거렸다. 우리 사과만큼은 절대 부끄럽지 않지. 올해도 탱글탱글 잘 컸구나. 한편 은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노트북을 펴놓고 새벽 주문을 확인했다. 포장이 바뀐 로고 박스, 지난주에 새로 등록한 SNS 라이브 방송, 거래처 송장 수취인 정보까지 타이핑이 빠르다. 은지는 원래 부산의 은행에서 고객관리 팀장이었다고 했다. 결혼 후 몇 년 만에 시골로 내려온 게 어떤 때는 아깝게도 느껴졌다. 사과를 가득 채운 옌박스가 포장 마무리될 때 즈음 은지가 진아의 옆에 다가와 말했다. 어머니, 이번 주에만 새로 주문 150건 넘었어요. 진짜냐? 그거 다 우리 사과로만 낸 거야. 맞아요. 어머니가 열심히 관리하신 농장이니까 가능한 거죠. 제가 한 건 관리뿐이에요. 올해는 택배도 차질 없을 것 같고 전 당분간 여기 머무르면서 도와드릴게요. 그래, 은지야, 수고한다. 그때 마침 진아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전화기의 작은 화면엔 윤미숙이라는 이름이 떴다. 30년 지기 친구이자 이미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동병상련의 이웃이다. 친구는 늘 진아를 위로했다. 진아야, 넌 혼자서도 잘 해낼 거야. 사과 농장이 있으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든든하겠지. 하지만 진아의 등 뒤로 묵직하게 내려앉은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았다. 점심시간 집안은 바쁜 준비로 분주했다. 은지가 김치찌개를 끓이고 진아가 된장무침을 손질했다. 방에서 은근슬쩍 바라본 은지의 모습에서 왠지 모르게 거리감이 느껴졌다. 난 내 시어머니고 넌 내 며느린데 왜 이렇게 마음 한켠이 허전한지. 조용히 생각에 잠긴 순간 은지가 진에게 다가왔다.
어머니, 내일 새벽 택배 예약도 다 끝냈어요. 은행 업무도 온라인으로 처리했어요. 올해 수익금 정산은 따로 엑셀 파일로 필요하시면 언제든 보실 수 있게 준비해 둘게요. 진아는 의아하게 웃었다. 수익금? 네가 알아서 다 정리한다고 하더니 이제는 내일도 네 구미에 맞게 바꾸려는 거냐? 그런 거 아니에요, 니네 어머니. 요즘은 다 이렇게 하잖아요? 은행 창구도 귀찮고 엄마도 편하실 거예요. 하... 은지야, 네가 아무리 잘해도 돈이란 건 다르단다. 남는 것, 사라지는 것, 그 차이를 모르면 은지는 말끔한 미소를 감추지 못하고 진아를 바라본다. 어머니, 저도 나쁜 일 안 해요. 걱정 마세요. 잠시의 침묵이 흐른다. 진아의 눈빛엔 사과나무 밑동에서부터 쭉 이어진 오랜 세월의 불안과 의심이 겹치는 듯했다. 오후가 깊어가면서 과수원에 볕이 기운다. 은지의 핸드폰에서 비밀스런 카톡 알림이 연이어 울린다. 진아는 무심결에 스친 화면에서 대여, 투자자, 송금 완료 등 낯익지 않은 단어가 보였다. 무슨 소리지? 은지한테 투자가 웬 말이지? 그냥 친구들끼리 장난인가? 불현듯 진아의 마음에 불안이 비집고 들어온다. 은지는 집안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조금은 들뜬 표정으로 전화를 받는다. 네, 맞아요. 종이 서류는 곧 챙겨서 보내드릴게요. 어머니는 절 믿으세요. 걱정 마세요. 하하. 아니에요? 걱정 마세요. 네, 네. 진아는 멀리서 그 대화를 듣고 움켜쥔 두 손에 힘이 들어간다. 왜 저렇게 조심스럽게 통화를 하지? 왜 은지는 나를 볼 때마다 꼭 미소를 짓나? 그 미소 너머에 뭔가 숨겨진 것 같아. 그날 저녁 마당에 둘만 남은 시간. 진아는 꾹꾹 눌러온 속마음을 꺼낸다. 은지야, 네가 오기 전엔 이 집이 더 조용했다. 근데 요즘은 뭔가 달라졌어. 전에는 걱정이 없었다. 누구한테 농장을 넘길지 고민만 했지만 이젠 그게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다. 은지는 잠시 어두운 표정이 스쳤다. 곧 사라진다. 어머니, 저 진짜 열심히 살아요. 어머니만 믿으세요. 전 어머니를 배신할 일 절대 없으니까요. 그래. 하지만 명심해라. 돈이란 건 가족이라고 다 믿어주는 게 아니다. 돈 때문에 부끄러워진 가족, 차라리 남보다 멀 수 있다는 걸 잊지 마라. 은지는 말없이 눈길을 피한다. 잠시 흔들리는 눈동자에 스치는 긴장감. 진아는 오래 누적된 불안과 애써 눌러온 기대, 그리고 어쩐지 눈앞에 다가오는 불행의 예감이 마음 구석구석을 파고드는 걸 느꼈다. 그날 밤 진아 홀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한다. 이렇게 큰 농장 자신 하나로는 도저히 지켜낼 수 없어서 결국 누군가에게 기대려 한다는 것. 그 대상이 가족일지라도 아무리 믿고 싶어도 완전한 신뢰란 결국 허상인지 모른다. 창밖으로 달이 둥글게 걸려 있고 사과나무 숲에서 바람 부는 소리가 스산하다. 한진아는 베개를 움켜쥐고 속삭인다. 이 집도, 이 사과도 네가 다 가져가서 망쳐버리지 않길 바란다. 은지야,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볼 거야. 그리고 새벽 3시, 사과 농장의 미묘한 불안이 첫 균열의 낌새가 스며든다. 가면 뒤에 화려함 가을 햇살이 아침부터 농장에 스며들었다. 붉게 물든 사과밭은 누가 봐도 풍요로웠다. 새소리와 바람소리 사이로 한진아의 마음에는 쓸쓸한 그늘이 퍼져갔다. 장터 근처를 지나며 지나가는 올해는 정말 잘 됐네요 하는 이웃들의 인사가 들리고 집으로 들어서면 또다시 은지의 환한 목소리가 허공에 맴돈다. 어머니, 온라인 주문이 또 쏟아지고 있어요. 박스를 더 주문해야 할 것 같아요. 진아는 텅 빈 시선을 사과 상자 위에 던졌다. 겉보기엔 모든 게 완벽했다. 은지는 늘 그렇듯 타고난 솜씨로 마을 어르신들까지 사로잡았다. SNS에 꾸준히 올리는 사진과 동영상 덕에 며칠 새 팔로워가 급증하고 인터넷 쇼핑몰의 주문량도 눈에 띄게 늘었다. 심지어 이장님도 요즘 한 집사님 집 사과가 전국구네 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저녁 시간이 되면 은지는 직접 만든 에이드와 사과, 샐러드를 내와 진아와 아들 준호, 그리고 손주 소유리까지 식탁가에 둘러 앉혀놓는다. 다들 한 입만 먹어봐요. 사과를 갈아 넣어 새콤달콤해요. 진아는 그런 며느리를 지켜보다가 가끔은 오래 묵은 식초처럼 신물이 올라왔다. 모든 게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마음은 조여오는 걸까? 남편 없는 빈자리보다 때론 가족 사이의 이질감이 더 아프게 느껴졌다. 밤이 깊어가면 은지는 아이패드로 뭔가를 열심히 정리했다. 중얼거리는 소리, 술렁이는 눈빛, 영수증, 투자 내역 또는 진아가 모르는 무슨 보고서. 그럴 때마다 진아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도 시커먼 의심 하나가 올라왔다. 나는 왜 이렇게 노골적으로 옆에 있으면서도 이 집안 주인 노릇을 못하는 걸까? 은지는 SNS 메시지를 확인하느라 정신이 없다. 어머니, 이번에 세금 계산서 부탁받은 거 다 처리했어요. 따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래, 네가 알아서 해준다니 믿어보마. 사실 이번에 포인트 적립 때문에 전자결제를 썼어요. 사과값 조금이라도 절약하려고요. 진아는 억지 미소로 답했다. 아이고, 네가 그만하면 그만이지. 하지만 그녀의 마음이 편해지지는 않았다. 특히 며칠 전부터 이상한 장면이 자주 눈에 들어왔다. 어느 오후 농장에 택배차가 몰려들 무렵이었다. 은지는 휴대전화를 들고 구석에서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다. 진아는 무심코 다가가려다 멈춰섰다. 네. 대어 주식 쪽 자료 곧 정리해서 넘깁니다. 해외 쪽도 문제 없어요. 서류 챙기는 건 저한테 맡기세요. 할머니는 뭐든 도장만 찍으면 돼요. 통화가 끝나자 은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박스를 옮겼다. 진아는 목이 마를 만큼 속이 뒤틀렸다. 네오? 서류? 나를 서류만 도장 찍는 할머니라고? 저녁 회의 시간, 진아와 은지, 준호가 식탁에 앉았다. 은지는 명랑한 표정으로 집안 전체 분위기를 장악했다. 어머니, 내년도 계약 문의도 들어오고 전국 사과 품질 대회도 추천받았어요. 어머니 명의로 신청했어요. 좋긴 한데 계약 같은 건 괜히 함부로 하지 마라. 내 이름 쓰는 건 다 내 허락받고. 알겠지? 에이, 어머니, 저절로 기분 나쁘게 말씀하시면 이 집 살림 제가 더 잘 챙길 수도 있죠. 옛날 방식으론 부족해요. 경계선이 뚜렷해졌다. 준호는 온화하게만 말했다. 엄마, 은지가 알아서 한 거야. 요즘 젊은 사람 믿어야지. 진아는 겉으론 참고 있었지만 속으론 무시당하는 기분이었다. 며칠 후 동네 잔치에서 은지가 인기 스타가 된 장면도 진아의 불안과 불쾌를 키웠다. 마을 회관에서 은지는 마이크를 들고 유창하게 이야기했다. 저희 사과는 친환경, 무농약 인증 다 받은 사과입니다. 온라인으로 전국 어디든 보내드려요. 믿고 주문해주세요. 사람들이 머리를 끄덕이고 박수를 쳤다. 이장님까지. 은지 며느리 덕분에 한 집사님 집안이 요즘 대박이야. 진아는 억지로 미소 지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은지가 운전대를 잡았다. 어머니, 오늘 행사도 잘 끝났죠? 저 요즘 자꾸 좋은 제안이 들어오네요. 인천 쪽 대리점에서도 연락 왔어요. 사람이 어쩌다 갑자기 이렇게 잘 나가면 항상 조심해야 한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은지가 희죽 웃었다. 어머니, 시대가 달라졌어요. 옛날처럼 땅만 믿고 살다가는 도태돼요. 어느 날 밤 진아가 부엌에서 소주 한 잔 기울이고 있을 때 은지가 방문을 슬며시 연다. 어머니, 잠깐 말씀 좀 드려도 되나요? 무슨 일인데 그래? 이번에 조합에서 어머니 명의로 보증 서달라고 해서 서류 좀 봐주실 수 있나요? 보증? 그게 뭔데? 사소한 거예요. 거래처랑 신뢰 쌓으려고. 어머니 이름이면 다 신뢰하니까. 나중에 무슨 일 생겨도 넌 책임질 수 있어? 은지의 눈이 번뜩인다. 어머니,
설마 제가 뭘 꾸민다고 의심하세요? 그렇게 못 믿으시면 그냥 직접 다 처리하세요.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차가운 바람이 확 스쳤다. 진아는 물끄러미 은지를 바라보다가 말을 삼켰다. 자신의 자리에 대한 무력감, 그리고 이미 집안의 중심이 흔들린다는 예감에 심장이 떨렸다. 다음 주 밤늦도록 일하다가 은지가 다시 한번 전화를 받는 것을 목격했다. 예, 떼요 그건 말인데 할머니는 아무것도 몰라요. 걱정 마시라니까요. 그리고 낮게 웃는 은지의 목소리. 진아는 방문 뒤에 숨어 그 말을 들으며 머릿속으로 온갖 그림이 그려졌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노인인가? 내 농장이, 내 이름이 도대체 어디까지 쓰이는 거지? 그녀는 아침이 밝기만을 바랐다. 혼자 장부를 펼쳐놓고 몇십 년 해오던 구식, 통장 관리 방법을 펼쳐보다 도무지 해답이 보이지 않자 한숨만 삼킨다. 은지는 이 모든 걸 허술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조은지의 이름이, 한진아의 이름이 퍼지고 있다. 아무도 진아는 주목하지 않는다. 그날 밤 부엌 한켠에서 두 사람이 다시 마주본다. 은지야, 솔직히 말해라. 네가 내 이름이면 안 되는 건가? 뭐가요? 왜 내 이름으로 여기저기 마음대로 계약하고 서류 만들고 내 허락도 없이. 은지는 메마른 목소리로 답한다. 어머니, 제가 그 정도도 못 믿을 만큼 의심하실 거였으면 진작에 말씀하셨어야죠. 지금이라도 다 넘겨주시든가요. 진아는 격하게 소리쳤다. 멍청하게 믿었다가 다 잃게 되면 그 책임 넌 어떻게 질 건데? 은지는 냉소적으로 웃었다. 어머니 인생엔 아무 변화도 없을 거예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 그냥 지켜보시죠. 순간 기류가 얼어붙는다. 그날 밤 진아의 잠자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혼자 침대 위에서 늘 자신만만하게 살아온 인생의 균열을 처음으로 절감했다. 내가 무력하다. 내 이름, 내 집, 내 농장 모두 손바닥 위에서 놀아나는 것 같구나. 해가 뜨기 전 진아의 눈엔 분노와 절망의 눈물이 맺혔다. 새벽 사과밭에 혼자 앉아 독백하듯 중얼거린다. 은지야, 네가 내 딸이었다면 이리 하진 않았겠지. 하지만 피도 섞이지 않는 며느리가 내 모든 걸 삼켜버리는구나. 난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다. 멀리서 은지의 웃음소리가 들려온다. 하지만 이미 진아의 가슴 속에는 의심과 증오가 자리 잡았다. 가면 뒤에 화려함 아래 숨겨진 차가운 진실의 첫 조각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비밀의 벽 계절은 여전히 사과 향기로 가득하고 김해의 평화로운 풍경은 아무 일 없는 듯 보였다. 하지만 한진아의 마음속에는 아무도 모르는 적막과 불신의 그림자가 짙게 내려앉고 있었다. 은지의 능수능란한 손길 아래 농장은 더할 나위 없이 분주했고 거래처와 온라인 고객들의 연락은 끊이지 않았다. 어쩌면 마을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조은지의 존재는 집안을 꽉 채우고 있었다. 그러나 진아의 눈에는 모든 게 가면처럼 느껴졌다. 겉으론 빈틈없고 화목해 보이지만 어디선가 미세한 금이 가는 소리가 자꾸 마음 한구석을 건드리는 듯했다. 무엇보다 은지의 휴대전화에서 흘러나오는 낯선 단어들, 그녀가 혼자 있을 때의 낮은 목소리, 집안을 배회하며 누군가와 주고받는 은밀한 메시지. 진아의 의심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부풀어 올라왔다. 어느 늦은 밤 식구들이 모두 잠든 뒤가 유독 고요했다. 진아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거실로 나왔을 때 부엌에서 희미한 불빛과 은지의 휴대폰 화면 불빛이 번쩍였다. 은지는 텅 빈 부엌 한가운데 앉아 뭔가에 집중한 표정으로 화면을 넘기고 있었다. 진아는 숨을 죽이고 한참을 지켜봤다. 예, 투자 수익률은 아직 괜찮아요. 아, 그분 호구로 저장해 놓았죠. 네, 뭐든 부탁하면 바로바로 해주세요.
이 나이 땐 다들 순진해서 쉬워요. 은지의 목소리는 속삭임이었지만 누구보다 또렷하게 진아의 귓가를 때렸다. 진아는 순간 온몸의 혈관이 얼어붙는 듯한 충격과 분노를 느꼈다. 호구, 그게 설마 나를 두고 한 말인가? 내 이름이 휴대폰에서 그렇게 저장되어 있다고. 가슴이 요란하게 뛰었고 다리가 떨려 잠시 주저앉을 뻔했다. 하지만 곧 분노가 진아를 일으켰다. 다음 날 아침, 차가운 침묵이 집안에 가득했다. 식탁에는 뿌연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국, 사과조림, 밥이 차려져 있었으나 모두 말이 없었다. 진아는 은지를 날카로운 눈초리로 바라봤다. 은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식사를 거들었다. 어머니, 오늘 택배 일찍 접수해야 해요. 저랑 같이 송장 처리 좀 해주실래요? 은지가 일부러 밝은 척 말했다. 지나는 날 선 목소리로 대답했다. 내 휴대폰 어젯밤 어디에 있었냐? 은지는 순간 표정이 굳더니 이내 평정심을 찾은 듯 얼버무렸다. 아, 그냥 침실에 두고 잤어요. 왜 그러세요? 거짓말하지 마라.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이름으로 나를 부르는지 다 들었으니. 은지는 숟가락을 번쩍 내려놓았다. 어머니, 도대체 뭐가 궁금하신 건데요? 이때 진아의 숨겨둔 분노가 폭발했다. 내가 내한테 뭘 그렇게 호구처럼 보여서? 내가 쉬워 보이냐, 은지야? 은지의 입꼬리가 비틀렸다. 그냥 장난이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저장해요. 깊은 뜻 하나도 없어요. 나를 장난삼아 이름 붙여놨다고? 이게 네가 정말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짓이냐?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준호가 중재하려다 그 무게감에 말을 잃었다. 딸 소율이도 엄마와 할머니를 번갈아 바라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은지는 손등으로 이마에 땀을 닦더니 눈을 치켜뜨고 맞서왔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오래 시골에만 있다 보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감을 다 잃는 거예요. 제가 아니었으면 이 농장도 이 빚도 온전히 못 막아요? 너 내 허락도 없이 무슨 서류를 얼마나 썼니? 네가 뭘 했는지 완전히 밝히기 전엔 한 발짝도 못 나갈 줄 알아. 말씀 참. 그럼 어머니 스스로 다 알아보세요. 요즘 세상은 모르면 당하는 거, 그게 현실이에요. 진아는 절망감에 쌓여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뒤졌다. 지난 1년간 거래된 통장, 입출금 내역서, 각종 서류들을 차근차근 펼치며 계좌 내역을 확인했다. 이상하다. 몇 달간의 거래에서 원인 모를 현금 인출, 익명 계좌 이체가 이상하게 흔적만 남았다. 심장이 조여드는 불안과 답답함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분명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며칠 뒤, 진아가 은지의 휴대전화를 다시 마주치게 된 날이었다. 은지는 급하게 외출하던 참이라 다급히 소파 위 전화기를 두고 나갔다. 알람 소리가 울리고 화면에 투자, 송금, DIO, 해외 지점, 호구 등의 단어가 스쳐갔다. 진아는 손이 떨리는 걸 억지로 붙잡고 메시지 일부를 들여다봤다. 이번에 3천만 원 더 쏠 수 있음. 시어머니 명의 확인 완료. 호구 인증. 서류 빨리 넘기세요. 이제 더는 부인할 순 없었다. 진아는 치밀어 오르는 눈물을 억누르며 전화기를 도로 내려놓았다. 저녁, 은지가 집에 들어서자마자 진아는 거침없이 맞섰다. 너, 내 명의로 대체 뭘 빼돌린 거냐? 농장 돈, 계좌, 무슨 짓을 한 거냐? 솔직하게 말해. 은지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불안을 드러냈다. 어머니, 진짜 죄송해요. 근데 저도 방법이 없었어요. 좋은 투자라 믿었고 어머니가 이해 못하실까봐 미리 말씀 못 드렸어요. 진아는 오히려 이를 바득바득 갈았다. 거짓말. 네가 한순간도 날 가족이라 생각한 적 없지? 다 내 이름을 이용해서 내 인생을 다 빼앗으려고 그런 거 아니야? 넌! 은지는 눈을 질끈 감았다.
준호가 멍하니 서서 어쩔 줄 몰랐다. 엄마, 은지도 힘들어서 실수한 거야. 아닙니다. 전 실수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처럼 구식으론 아무것도 안 된다고 생각해서 내가 이 농장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거친 숨소리와 침묵이 집안을 가득 채웠다. 진아는 비로소 뼛속 깊이 실감했다. 이 집에선 더 이상 아무도 아무것도 믿을 수 없었다. 은지의 비밀은 두껍고 견고한 벽이 되었고 진아는 그 벽 앞에서 무력하게 부서지고 있었다. 그 밤 진아의 독백은 슬픔보다 분노와 그리고 진실을 반드시 드러내고 말겠다는 서늘한 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가면 벗겨내기 전에 내 손으로 이 벽을 허물고 말 거다. 너 그 대가 반드시 치르게 할 거다. 그리고 침묵 속에서 새로운 폭풍의 기운이 꿈틀대고 있었다. 더럽혀진 돈 어둠이 내려앉은 새벽, 한진아는 침대에서 미동도 하지 못한 채 눈만 멀뚱히 뜨고 있었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을까 자신도 모르게 입술을 깨물었다. 은지의 비밀, 휴대폰에 남겨진 모욕적인 단어, 계좌에서 사라진 돈. 모든 퍼즐 조각이 마침내 한 곳으로 모였다. 더는 미룰 새도 없다. 직접 확인해야 해. 날이 밝자 진아는 머리도 감지 않은 채 거친 숨을 몰아쉬며 은행으로 달려갔다. 창구에 앉아 이 계좌들 최근 1년간 이체 내역 다 출력해주세요 라고 침착하게 말했지만 손끝은 파르르 떨렸다. 직원이 뽑아준 종이엔 익숙한 자신의 이름 그리고 알 수 없는 외국인 계좌, 대량 인출, 빈번한 이체 내역이 빼곡했다. 한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정든 땅, 가족과 겨우 지켜온 피땀 어린 돈들이 숫자 0만 남고 모조리 흘러나가 있었다. 은행을 나선 진아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숨조차 쉬기 힘들 만큼 심장이 조여왔고 손에서 통장이 미끄러졌다. 다 빼돌렸구나. 내 이름을, 내 목숨보다 소중한 농장과 돈을 씹어 삼킨 분노와 좌절,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에 대한 한탄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진아는 주방 식탁 위에 은행 내역서와 통장을 쾅 내던졌다. 얼마 후 들어온 은지는 잔뜩 들뜬 표정이었지만 식탁 풍경을 보자마자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진아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은 채 은지에게 내역서를 손짓했다. 이게 다 뭐야? 단어지? 내 이름으로 빚내서 다 어디에 쓴 거야? 은지는 순간 눈동자가 흔들렸다가 곧 냉정하게 변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전 그런 거 몰라요. 거짓말하지 마. 네가 이런 사기꾼 짓까지 할 줄은 몰랐다. 평생 모은 돈, 농장까지 다 담보 잡혀서 없어진 걸 몰랐다고? 전 정말 모르는 일이라니까요. 혹시 은행에서 실수한 거 아니에요? 아니면 어머니가 헷갈린 거 아닐까요? 본능적으로 부들부들 떨리는 진아는 그대로 은지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다. 내가 모를 것 같아? 이 집 모든 돈은 내가 피땀으로 일궜고 계좌도 온전히 내 이름이야. 은지야, 제발. 널 믿었던 내가 얼마나 바보 같냐. 은지는 갑자기 눈물을 펑펑 쏟기 시작했다. 저도 이러고 싶지 않았어요. 다 어머니와 가족을 위한 거였어요. 미래가 불안해서 투자라면 다 잘 된다 해서 저도 다 돌려드릴 생각이었어요. 그때 남편 준호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다. 은지는 곧장 그에게 매달리며 흐느꼈다. 오빠, 믿어줘. 나 정말 돈 빌린 건 가족을 위했던 거야. 어머니가 맨날 농장 걱정하니까. 진아는 준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내 아내가 내 이름으로 빚을 얼마나 냈는지 알아? 이 집안 다 날아가기 일보 직전이야. 준호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은지야, 정말이야? 설마 네가 엄마 허락 없이 이런 짓을... 은지는 흐느끼며 소리쳤다. 내가 뭐? 내가 안 했으면 이 농장, 이 가족 다 망했을걸? 오빠,
어머니가 뭘 알긴 해? 세상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라잖아. 진아는 이성을 잃다시피 외쳤다. 감히 내 이름을 팔아먹고도 네 입으로 그걸 가족을 위했다 말할 수 있어? 넌 이 집의 피와 살을 죄다 썩게 만든 거야. 손주 소율이 거실 구석에서 울기 시작했다. 집안은 순간 거친 절규와 신음, 볼썽사나운 욕설과 오열이 뒤섞인 전쟁터가 됐다. 진아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벽을 짚으며 한마디 내뱉었다. 다 물어내. 아니면 나도 네 인생 절대 평범하게 안 놔둘 테니까. 밤이 깊어가자 그 불신과 증오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진아는 괴로움에 눌린 채 자신의 실수를 곱씹고 또 곱씹었다. 왜 그땐 하다못해 한 번이라도 의심하지 않았을까? 왜 내 손으로 모든 걸 관리한다고 큰 소리 쳤던 걸까? 가족이라는 허울에 가려 내 땀과 시간, 그리고 농장마저도 허무하게 빼앗겼다. 며칠 뒤 은지는 또다시 준호 앞에서 억울한 척 눈물을 흘렸다. 엄마가 왜 이렇게 몰아붙여? 난 진심이었는데. 난 정말 가족을 위해. 하지만 진아는 더 이상 그 눈물을 믿지 않았다. 매서운 시선으로 은지를 꿰뚫으며 고개를 저었다. 넌 내 피와 땀을 더럽힌 도둑이야. 가족이라는 이유로 봐주지 않을 거다. 그 어떤 이유도 변명도 용서받지 못할 거다. 하늘은 탁하게 흐려졌고 집안에는 더러운 돈 냄새가 한가득 배어 있었다. 그리고 한진아는 복수와 되찾음을 위한 피의 결심을 밤하늘에 조용히 새겼다. 산산이 부서진 신뢰 진실이 드러난 집안에는 불길과도 같은 침묵이 감돌았다. 누구도 서로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다. 준호는 어머니와 아내, 그 어느 쪽에도 쉽게 발을 들이지 못한 채 방안을 돌고 돌 뿐이었다. 딸 소율이는 부모의 싸움에 오들오들 떨며 발그락거리는 그릇 소리마저 무서워했다. 거실 한복판, 한진아는 모든 기운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허탈하게 앉아 있었다. 피와 땀으로 지켜온 농장, 사랑으로 키워낸 가족이라는 울타리. 그 모든 게 순식간에 희미한 안개처럼 사라지는 걸 그저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외부로부터 들려오는 수군거림 역시 진아를 짓눌렀다. 한 집사님, 집에 무슨 일이래? 며느리가 돈을 다 말아먹었다며? 결국 아들까지 등 돌렸다던데. 마을 아주머니들의 숨죽인 대화, 집 앞 마당까지 번진 듯한 속삭임이 진아의 숨통마저 조여왔다. 어느 저녁 준호가 약속이나 한 듯 일찍 귀가했다. 그러나 모인 가족들의 얼굴에는 결코 따뜻함이 깃들지 않았다. 진아는 침묵을 깼다. 이제 네가 생각하기엔 엄마가 다 잘못한 거니? 네 아내가 내 인생을 망쳐놓고도? 준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엄마, 나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 다들 힘들잖아. 우리 그만 싸우면 안 될까? 은지는 그 말을 듣고 억지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시죠. 과거에 집착하는 건 아무 소용 없어요. 저는 적어도 가족의 미래를 위해 일했으니까. 진아는 그 말에 피가 거꾸로 솟았다. 너한테 가족이 뭐니, 은지야? 내 등에 칼을 꽂아놓고 미래 운운할 자격이 있니? 은지의 얼굴엔 미련이나 죄책감의 기색이 없었다. 어머니, 세상은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먹히는 곳이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진아 어머니 같은 분은 누군가 이용하는 대상일 뿐이에요. 진아는 숨이 멎을 것 같았다. 뭐라고? 너 지금 나를? 은지는 한치 망설임 없이 마침표를 찍었다. 네, 어머니가 내 시어머니가 아니라도 언젠가 비슷한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전 남 쳐다볼 시간에 제 살 길을 찾죠. 어느새 진아의 눈동자에 이글거리는 불씨가 번졌다. 그래, 네가 평생 이런 식이라면 아무도 곁에 있어주지 않을 거다. 내가 어떻게든 네 민낯을 모두에게 드러내주마. 은지는 비웃으며 일어섰다. 어머니 같은 사람은 남 이용 당해도 모르는 게 다반사예요. 평생을 고생만 하셨으니
지금이라도 편하게 사세요. 준호는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을 막으려 했지만 그 순간 진아가 벌떡 일어나 은지의 뺨을 세게 올려쳤다. 이 나쁜 엑스, 나를 뭘로 봤냐? 네가 내 인생 다 망쳐놓고 이제는 내 눈앞에서 날 깔봐? 두고 봐라. 이 마을 사람 모두가 네 진짜 얼굴을 보게 될 거니까. 침묵. 은지는 뺨을 부여잡고도 오히려 고개를 치켜 세웠다. 그래요. 실컷 말씀하세요. 어차피 곧 다들 진짜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겠죠. 그날 밤 진아의 머리는 텅 비어 있었다. 온몸이 산산조각난 채 식탁 한 구석에서 꼼짝없이 웅크리고 있었다. 마을에선 한진아가 드디어 미쳤다. 아들이 집을 나갈 거란다는 소문이 떠돌았다. 진아의 마음 한편엔 내가 이런 대접 받으려고 평생을 버텼나? 가족의 목숨 걸고 농장의 모든 걸 걸었건만 남은 게 하나도 없구나. 서럽고 분하고 미친 듯이 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아무도 귀 기울여 듣지 않았다. 오랜만에 집을 찾은 친구 미숙이 진아를 꼭 안아주며 말했다. 진아야, 너 혼자 너무 오래 버텼어. 하지만 절대 이대로 무너지지 마. 너 아직 끝난 거 아니야. 정말 네가 세상에서 사라지면 네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아무도 모르게 돼. 진아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미숙이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흐느꼈다. 밤이 깊어가도 실내의 무덤 위엔 새벽이 올 기색이 없었다. 그래, 나는 누구도 믿을 수 없다. 피부티도, 남편도, 내 자식도, 내 며느리도 이제부터는 나만, 나 하나만 지키며 살아야 한다. 진아의 가녀린 눈동자가 슬픔과 증오, 그리고 마지막 남은 결의로 번들거렸다. 이 집안, 이 농장, 이 이름을 이 세상 그 누구에게도 다시 더럽히게는 두지 않으리라. 그리고 진아의 절망 한복판에 복수라는 차가운 작은 불씨가 조용히 피어오르고 있었다. 침묵의 대가 한진아의 집, 그리고 사과밭은 어딘가 텅 비어 있었다. 과거에는 가족의 웃음이 흘러넘치던 마당이 이제는 쥐죽은 듯 조용하고 사과나무 아래엔 떨어진 낙엽들만 무심히 쌓였다. 시간은 멈춘 듯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무거운 몸을 질질 끌며 대문을 나섰다. 아무도 없는 새벽 공기, 그 속을 헤매듯 걸으며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모두 내 탓이야. 내가 조금만 더 냉정했으면, 가족이라는 이름에 눈멀지 않았다면 이런 지옥을 막을 수도 있었겠지. 진아는 집안 구석구석을 다니며 자신을 원망했다. 방 안엔 세상과 단절된 여자 한진아가 숨어 있었다. 거울 앞에서 주름진 얼굴을 오래오래 응시했다. 얼굴엔 삶의 흔적 대신 고독과 두려움이 깊게 새겨져 있었다. 내가 침묵했으니, 내 잘못이니 다 이 꼴이 나지. 결국 모든 값을 나 혼자 치르게 되었다. 낮이 되어도 그녀는 아무런 빛을 느끼지 못했다. 일을 하다 말고 무릎을 꿇고 앉아 가만히 허공을 바라보곤 했다. 이따금 창밖에서 이웃들이 지나는 소문을 흘렸다. 한진아 아줌마 요즘 완전 망가졌다더라. 차라리 사과밭을 팔고 떠나지. 그 말들이 비수처럼 그녀의 심장에 박혔다. 밤에는 더욱 침묵이 그녀를 옥죄었다. 어느 날 방 안을 배회하다 창가에 기대어 울렀다. 이젠 누구와도 진심을 나눌 곳이 없었다. 아들은 눈치만 보고, 은지는 마치 이미 승리한 듯 집안을 지배했고 손녀마저 엄마 곁에 있다. 삶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듯 했다. 그 밤 그녀는 사과밭 맨 끝자락 늙은 사과나무 아래 앉아 깊은 한숨을 쉬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제가 이토록 어리석을 줄 아셨나요? 그녀의 손끝에는 피가 배어 있었고 마음은 시퍼런 얼음장처럼 식었다. 살아야 할 이유도 버텨야 할 희망도 모두 사라진 것만 같았다. 쏟아지는 비와 거센 바람 속 그녀는 사과나무 밑에 주저앉았다. 밤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이쯤 하자.
이제 나마저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리면 아무도 또 나를 욕하지 않을 테니까. 사람이 르기 직전 주머니 속에서 진동음이 울렸다. 띠리릭! 의식 없이 전화를 받은 그녀의 귀에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진아야, 너 미쳤니? 지금 어디야? 은행에서 연락 왔어. 내 이름으로 된 대출이 다 연체됐대. 정신 좀 차려. 네가 잘못한 게 아니라니까. 가만히만 있으면 다 잃는다고. 30년 친구 미숙이었다. 진아는 아무 말 없이 흐느끼며 울었다. 난 이제 끝났어. 미숙아. 내 손으로 다 망쳤어. 미숙은 끝내 포기하지 않았다. 아니야. 넌 절대 안 끝나. 아직도 할 수 있는 게 있어. 네가 이대로 무너지는 순간 네 인생이 다 거짓이 되어버려. 숨지 마. 네가 나서서 내 걸 되찾아와야 해. 그 한마디가 지친 심장을 관통했다. 진아는 한동안 울먹였고 마지막 눈물이 사과나무 뿌리에 스며들었다. 이튿날 아침 미숙은 진아는 집에 들러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너 이제부터라도 싸워야 해. 진아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 한구석에서 아주 작은 생명력이 꿈틀거렸다.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다는 희미한 용기, 그리고 복수와 되찾음에 대한 결의. 그날 밤 진아는 방 안에 홀로 남아 노트와 볼펜을 펼쳤다. 이 집, 이 농장, 내 이름, 내가 다시 지켜낼 거야. 행동에 옮길 시간이 왔다. 먼저 대출 내역, 은지의 사적 거래, 지인들의 증언까지 하나하나 정리했다. 혹시 모를 증거가 담긴 은지의 USB, 거래처 남긴 문자, 이웃들의 증언까지 수집하려고 다짐했다. 그리고 결심했다. 은지의 모든 비밀을, 모든 거짓말을 직접 밝힐 것이라고. 마지막으로 창밖을 바라봤다. 빗줄기가 사과나무 잎을 두드리고 있었다. 진아는 그 모습을 보다 처음으로 숨죽인 미소를 지었다. 그래, 이제 침묵은 끝났다. 나는 다시 일어난다. 그렇게 세상에 모두 등을 돌린 듯 보였던 한진아의 방역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거짓의 폭로벽을 허물기 위한 한진아의 싸움은 생각보다 고독하고 지난했다. 그녀는 침착하게 하나씩 계획을 세웠다. 매일 밤 미숙을 비롯한 친구들이 집으로 모였다. 이제부터 우리가 지키마. 너 더는 혼자 아니다. 미숙은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세 사람은 밤마다 작은 방에 모여 머리를 맞댔다. 은지가 전화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녹음기도 준비하자. 혹시 은지가 몰래 숨겨둔 서류가 있지 않나? 집안을 다시 샅샅이 뒤져보자. 사과 포장장 CCTV도 확인해보고 증거가 있다면 캡처부터 해두어. 고된 밤이 이어졌다. 진아는 여러 번 포기하고 싶었지만 누군가 등 뒤에서 도와주는 손길이 있다는 사실에 조금씩 다시 살아났다. 며칠 뒤 평소와 다름없이 은지는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다. 조용히 방문 너머에서 진아와 미숙은 핸드폰을 켜고 음성 녹음을 시작했다. 아, 네. 시어머니는 완전 속고 있어요. 서류 다 넘겼어요. 다오 쪽 돈은 불려놨고 그 할머니 이름으로 대출도 끝났죠. 걱정 마세요. 어차피 이 집안에선 나만 믿어요. 진아는 처음 듣는 그 또렷한 말에 심장이 내려앉았다. 더는 애써 합리화하거나 모른 척 할 수 없는 생생한 배신의 소리였다. 증거를 손에 쥔 순간 은지는 예민하게 기류 변화를 감지했다. 진아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식사를 차렸다. 하지만 은지의 눈빛이 날카롭게 흔들렸다. 어머니, 뭔가 많이 변하셨네요. 요새 저를 빤히 쳐다보시고 설마 뒤에서 뭘 파고 계시는 건 아니죠? 진아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사람이 아무리 바빠도 속지 않으려면 배우려고 한다. 너도 알고 있을 텐데 거짓은 언젠가 밝혀지게 마련이다. 은지는 냉소적으로 입꼬리를 올렸다. 참 어머니답네요. 결국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죠. 저한테 잘못하면 여기 이 마을 사람들 다 어머니 무시하게 될 텐데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진아의 손이 덜덜 떨렸다. 내가 바보였지. 외부인도 아니고 내 딸같이 믿은 며느리가 날 이렇게 몰락시키다니. 은지는 가소롭다는 듯 팔짱을 꼈다. 어머니, 인생은 약자한테 냉정해야 해요. 그리고 이쯤 되면 본인 불찰도 인정하셔야죠. 분노가 치솟은 진아는 눈물을 훔치며 크게 외쳤다. 너, 내 모든 걸 빼앗으려다 이제는 명예까지 짓밟으려고 해? 나를 모욕한다고 네 죄가 사라질 줄 알아? 두고 봐. 너한테 빼앗긴 것들 이 한 몸 바쳐서 다 되찾을 거니까. 둘의 대립은 점점 격렬해졌다. 은지는 점잖은 척하다가 돌변해 입에 담기 힘든 말을 내뱉었다. 내가 지금까지 한 건 다 이 집 지키려고 한 일이에요. 어머니가 무식하게 굴면 다 망하니까 내가 뛰어든 거죠. 내가 아니었으면 이 집 바닥났을 거란 거 아직도 몰라요? 네가 한 건 지킴이 아니라 배신이고 내 선의와 신뢰를 조롱한 거다. 순간 준호가 마침 거실로 들어왔고 무거운 분위기에 양손을 들어 두 사람을 말리려 했다. 두 분 다 그만 좀 해요. 이러다가 정말 다 망가집니다. 제발. 하지만 은지는 아들을 쏘아보며 말한다. 오빠, 엄마 편만 드세요. 나 억울한 피해자인 척 하려는 거 다 알아요. 진아는 이 말에 머릿속이 새하얘해졌다. 네가 지금 피해자를 자처해? 이 집에서 울고 웃었던 기억 다 내 연극이었구나. 그래, 웃어라, 은지야. 하지만 마지막엔 진짜로 누가 웃을지 꼭 보게 될 거다. 진아는 방으로 들어가 숨죽여 울었다. 미숙은 조용히 옆자리에 앉아 등을 쓸어주었다. 넌 이제 절대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다 지켜봤고 반드시 밝힐 거니까. 진아는 마른 입술을 깨물었다. 나 이제 무섭지 않아. 지금까지 침묵한 값, 이젠 내가 돌려받을 차례야. 며칠간 추가로 CCTV 자료와 이웃 거래처와 나눈 문자, 통화 녹음까지 모았다. 증거들은 하나둘 그녀의 노트북에 쌓였다. 그리고 결전의 아침이 밝았다. 한진아는 입을 다문 채 모든 걸 모아 단단히 마음을 다졌다. 이제 숨을 곳은 없다. 거짓에 가면 오늘 내가 찢어버리리라. 긴 싸움의 끝, 진실을 향한 힘겨운 발걸음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었다. 절망의 끝자락 가을바람이 사과밭을 스쳤다. 붉게 익어가던 사과들이 바람에 흔들렸다. 이 계절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한진아는 올가을이 견디기 힘들 만큼 잔혹하게 느껴졌다. 어느 오후 집 앞으로 등기우편이 도착했다. 흘러간 희망을 대신하듯 하얀 봉투에는 굵은 글씨로 최종 통보라 적혀 있었다. 진동하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을 때 진아는 자신의 세상이 결국 여기까지임을 온몸으로 실감했다. 금융기관 압류통보서 채무상환 미이행시 농장, 주택, 예금 등 전 재산 일체에 대해 법적 처분 예정 쓴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멎었다. 핏줄이 싸늘하게 식었고 세상이 온통 흐릿해졌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끝이야. 진아는 긴 복도를 천천히 걸었다. 문을 여니 거실에는 무표정한 아들, 차갑게 돌아앉은 며느리와 엄마를 이해하지 못한 채 장난감을 만지는 손녀가 있을 뿐이었다. 엄마, 그만 좀 하세요. 농장이 무너지면 우리도 다 망해요. 그 한마디조차 진에겐 깊은 상처가 되어 꽂혔다. 더 이상 말로 설득할 가족도 기대할 어깨도 없었다. 늙은 애완견마저도 어디론가 숨어 그녀를 외면했다. 밤, 진아는 마치 꿈속을 헤매는 사람처럼 마당을 나섰다. 사과 농장의 구석, 아버지의 손때가 가득 뺀 늙은 사과나무 아래로 조용히 걸어갔다. 비가 뚝뚝 내리기 시작했다. 차가운 빗줄기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녀의 온몸을 적셨다. 여기서 내가 모든 걸 끝내면 더 이상 아무도 고통받지 않겠지. 사람도 농장도 다 내 탓이었으니 이렇게 사라지는 게 더는 남을 힘들게 하지 않는 길일 거야. 어느새 손엔 굵은 밧줄이 쥐어져 있었다. 거친 숨을 내쉬며 그녀는 사과나무에 이마를 댔다. 아버지,
먼 데서 보고 계신다면 차라리 저를 혼내주세요. 제발. 이제껏 잘못 살아온 저를 이제는 더 견디지 못하게 혼내달라 해요. 눈물은 이미 비와 뒤섞여 뺨과 목, 손끝까지 흘러내렸다. 바로 그때였다. 저 멀리서 언덕 위로 작은 불빛이 움직였다. 진아야! 어디 있어? 거기 나오지 말고! 안 돼! 제발! 평생을 함께 해온 친구 미숙과 순자가 우비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그녀를 애타게 찾아다니고 있었다. 진아야! 제발 이러지 마! 네가 사라지면 우리 뭐가 남아? 너 없는 세상 우리 다 무의미해진다고! 비를 맞으며 달려온 그들이 온 힘을 다해 진아를 붙잡았다. 진아는 바닥에 주저앉아 마지막 남은 힘마저 쏟아내듯 울부짖었다. 다 내 탓이야. 내가 잘났다고 큰소리치던 그 땅도 가족도 돈도 다 내 손으로 망쳤어. 미숙은 지친 친구의 어깨를 꽉 안았다. 아니야, 진아야. 세상 누구도 다 잘하고 사는 사람 없다. 넌 네가 내놓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이 마을에 너무도 많은 걸 줬어. 순자도 손을 꼭 잡았다. 사람 속은 아무도 몰라. 너처럼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은 절대 이렇게 끝나선 안 돼. 그 순간 진아는 그들의 온기가 파고드는 걸 느꼈다. 그래도 내가 이제 무얼 하겠니? 모든 게 끝나버렸다고. 미숙은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우리 곁에 아직 너 자신이 남아있잖아. 한참이 지난 뒤 그녀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온 진아는 오랜만에 베개 위에 얼굴을 파묻고 콧물과 눈물을 쏟아냈다. 죽음을 선택하는 대신 오늘 하루를 더 견뎌보기로 하자. 이렇게 내쫓은 절망 안에서라도 마지막 힘을 내서 한 번만 더 살아보기로 하자. 그날 밤 진아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조용히 그러나 깊게 잠이 들었다. 새벽이 오기 직전 그녀의 가슴 속에 묵직한 슬픔과 함께 조용한 결심이 피어올랐다. 이제 내가 다시 싸우는 수밖에 없다. 가족도 과거도 다 잃었지만 나는 여기서 사라질 수 없다. 내 이름, 내 삶, 다시 되찾아야 한다. 비가 그친 새벽, 사과밭 너머로 여명이 번져갔다. 고요 속에서 한진아는 아직 고통스럽지만 작은 희망의 불씨를 마음속에 움켜쥐기 시작했다. 최후의 결전 이른 아침, 한진아는 사과밭 언덕에 서서 숨을 깊이 들이켰다. 어젯밤 내린 비가 마당과 농장에 촉촉이 스며들었다. 희미한 이슬이 아직도 풀잎과 사과의 껍질을 감싸고 있었다. 오늘 모든 것이 결판나는 날이었다. 집안은 평소와 다르게 긴장감이 감돌았다. 친구 미숙과 순자, 그리고 몇몇 이웃이 그녀 곁을 지켰다. 밖에는 은행 직원, 동사무소 공무원, 경찰관이 도착해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다. 진아는 번들거리는 봉투 속에서 지난 몇 달간 모은 서류, 통장 사본, 녹취 파일, CCTV 캡처 사진을 꺼냈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눈빛은 한 번도 흐려지지 않았다. 이제 모든 걸 밝히겠습니다. 이 집, 이 농장이 어떻게, 누구 때문에 망가졌는지 다 보여드릴 겁니다. 모든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다. 준호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고 은지는 눈썹을 꼿꼿이 씻으며 자신만만한 표정을 지었다. 경찰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진아 씨, 의심되는 금융 범죄와 관련해 증거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진아는 서랍에서 꺼낸 모든 자료를 한 번에 쏟아냈다. 녹음기에서는 은지의 목소리가 반복 재생됐다. 시어머니는 완전 속고 있어요. 서류 다 넘겼죠. 대아웃 쪽 돈 불렸고 할머니 이름으로 대출도 다 끝났고. 어차피 이 집에선 나만 믿어요. 통장 사본에는 진아의 이름으로 빼돌려진 거액의 거래 내역, 해외로 송금된 정황, 문자 메시지에는 은행 결제 완료, 할머니는 눈치 못 챔. 이런 말까지 적혀 있었다. 은행 직원이 통장을 훑어보며 고개를 저었다. 확실합니다. 실제 소유자 동의 없이 대출과 송금, 사기성 거래로 의심될 만한 정황이 다수 확인됩니다.
은지는 팔짱을 끼고 버티려 했으나 녹음 증거가 나올 때마다 얼굴이 점점 굳어갔다. 이거 조작한 거예요? 내가 이런 말 했다고 확신할 수 있어요? 오히려 어머니가 정신이 이상해서. 진아는 아주 단호한 목소리로 맞섰다. 이제 그만해. 네가 내 가족을 어떻게 이용하고 이 농장을 팔아넘기려 한 건지 모든 증거가 여기 있다. 내가 월급 한 푼 안 받고 쓸모없는 늙은이 취급받아가며 모은 돈 네가 다 빼앗으려 했잖아. 준호는 어찌할 바몰라 서성이다. 결국 고개를 푹 숙였다. 경찰관이 은지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었다. 이 모든 증거에 대해 할 말 있습니까? 은지는 눈을 부릅뜨고 모두를 노려봤다. 네가, 너 같은 늙은이가 세상 뭣도 모르고 지켜온 농장, 결국 내가 살려준 거야? 돈도 투자하려던 거였지. 난 여러분을 위해 한 것뿐이에요. 그러나 이웃이 속삭였다. 아무리 그래도 자기 시어머니 이름까지 팔아먹는데 그게 가족이냐? 친구 미숙이 용기를 내어 말했다. 진아는 평생 성실하게 한치 부끄럼 없이 살았어. 내 거짓말 온 마을이 다 안다. 은지는 이를 악물고 절규했다. 그래, 그럼 다 나만 나쁜 년 만들 텐가? 네가 그토록 달라붙은 가족, 아들까지도 날 믿지 않아. 다들 위선자들이야? 우왕좌왕하던 은지는 갑자기 경찰의 제지를 뿌리치고 소리치며 자신의 짐을 사방에 내던졌다. 나만 감옥 가는 거냐? 이 집, 이 가족 모두 끝장나게 해주마. 결국 경찰들이 그녀를 붙잡으려 하자 은지는 마지막까지 욕을 퍼부으며 몸을 비틀었다. 두고 봐. 내가 무너질 것 같아? 너희도 언젠가 당해봐라. 한진아는 힘겹게 그러나 목소리를 냈다. 이게 네가 남긴 마지막 흔적이야. 가족, 농장, 그리고 내 믿음까지. 다 망가뜨렸겠지만 이제부턴 내 손으로 일어서 보이마. 경찰차가 떠나고 집엔 반쯤 무너진 침묵만 남았다. 진아는 마당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긴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하지만 고개를 떨구지 않았다. 이제 희망의 새벽은 내가 다시 열 차례다. 문틈 사이로 새어드는 햇살에 진아는 아주 조용히 눈을 감았다. 긴 터널이 서서히 끝나가고 있었다. 사과밭에 비친 새벽 겨울에서 다시 봄이 오듯 어떤 절망도 끝은 아니었다. 긴 터널을 헤치고 한진아가 드디어 새벽녘 사과밭에 섰다. 나뭇가지마다 깊게 박힌 상처 자국, 추위에 얼었다. 다시 풀린 뿌리. 지난 계절의 쓰라린 흔적들이 역력했다. 그러나 그곳에 밝은 햇살이 내리기 시작했다. 신선한 공기와 함께 이름 모를 새들이 울었고 진아의 옷깃을 우연히 스치는 바람이 이제 시작이야 라고 속삭이는 듯했다. 농장을 잃을 뻔했던 악몽, 가족의 해체, 은지의 떠남, 그리고 자신이 견딘 긴 겨울의 어둠까지. 진아는 하나도 잊지 않았다. 손을 뻗으면 아직 거칠고 삭막한 나뭇가지가 손끝에 닿았지만 어떤 두려움도 없었다. 다행히 어렵사리 농장은 압류를 면했다. 이웃과 친구들의 탄원, 마을 사람들의 작은 손길이 모여 은행에서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로 했다. 진아는 생각했다. 가치 있는 건 결국 혼자 힘으로만은 안 되는구나. 그녀는 더는 외로운 전사가 아니라 함께하는 작은 공동체의 마음을 느끼며 다시 일어설 힘을 찾았다. 친구 미숙과 순자 그리고 몇몇 이웃들이 모여 사과밭 구석구석을 손질했다. 진아야, 힘들면 말해. 우리 모두 내 편이야. 이제 사과만 파는 건 그만. 다 같이 쉴 수 있는 체험 농장, 축제도 열자. 그래, 아이들과 함께하는 마을 잔치부터 해보는 거야. 진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 한구석에 새싹이 트는 느낌이었다. 곧바로 우거진 잡초를 베고 회색빛 시설을 고치며 이웃들과 함께 새로운 간판을 세웠다. 희망의 사과밭 체험마을 입구엔 작은 입간판이 세워졌다. 예전에는 한간에 사과 농장으로만 불렸던 밭에 이제는 누가 와도 쉼표가 되는 공간이 열렸다. 며칠 뒤 햇살이 눈부신 주말 마을 어린이들과 부모들이 하나둘 밭을 찾아왔다. 와, 진짜 사과가 나무에 달려있네.
이게 사과 주스 기계야? 이모, 우리 같이 사과 따도 돼요? 손녀 소율도 친구들의 손을 잡고 사과나무 사이를 뛰어다녔다. 진아는 한참 만에 보는 활기찬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다. 자신의 손으로 무너졌다 생각한 인생, 너무 많은 걸 빼앗기고 버려서 이제 다시 사랑할 수 있으리라 믿지 못했던 그 모든 게 사실은 사랑받기 위한 또 하나의 시작이었음을 그제야 알았다. 오후, 진아는 체험장 구석에 마련된 작은 평상에 앉았다. 아이들이 사과 따기를 마치고 와서 머리에 땀을 맺히며 파르르 웃었다. 이모야, 우리 내년에 또 올 수 있어? 너무 재밌었어요. 고마워요. 진아는 손으로 아이들의 뺨을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그래, 여기 있는 사과보다 네가 밝게 웃는 얼굴이 더 소중하단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힘들었던 시간도, 가족을 잃었던 상처도 다 여기로 데려다 주기 위한 길이었구나. 커튼처럼 바람이 부드럽게 감돌았다. 내가 모두를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더는 속지 않고 더 세상에 마음 닿지 않겠다. 진아는 두 눈을 감고 뜨거운 햇살을 온몸으로 받았다. 하루의 끝 밭머리에서 하얀 사과꽃이 피기 시작했다. 그 위로 붉은 햇살이 퍼졌다. 친구들과 마을 사람들은 하루의 피곤을 잊은 채 서로의 등을 다독였다. 진아는 다시 한번 사과밭을 바라봤다. 내 삶이 누구에겐 웃음이 되고 누구에겐 희망이 된다면 나는 앞으로 무엇을 두려워하랴. 기나긴 겨울이 지나고 드디어 자신의 삶에도 따뜻한 봄 햇살이 내리고 있었다. 나는 절대 또다시 어떤 거짓이나 상처에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리. 붉은 태양이 사과밭에 번지며 진아는 드디어 웃었다. 아이들은 사과나무 밑에서 다시 한번 노래를 불렀고 마을 사람들은 이국적인 작은 잔치에 취해 모두 함께 노을빛을 바라봤다. 한진아는 조용히 속삭였다. 나는 오늘부터 다시 내 삶의 주인으로 살 것이다. 붉은 사과와 밝은 새벽, 새롭게 출발하는 한진아의 인생에 희망이 가득 피어오르고 있었다.